네, 그럼 지난 시간 복습을 하고 그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ISLM, AS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먼저 모형을 좀 보겠습니다. 모형을 보시면 이제 식이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IS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LM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식이 있습니다. 이 공급식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단기 공급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 공급식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ISLM식과 그 단기 공급식으로부터 이제 단기 균형이 나오고 ISLM식과 장기 공급식으로부터 장기 균형이 나옵니다. 그 단기와 장기의 차이는 이제 물가가 얼마나 플렉스블하냐에 따라 달린 거죠. 아마 경제원론 시간에서 아마 공부하셨을 텐데 그 단기에서는 이제 물가가 뭐 정지돼 있다 또는 고정돼 있다 말하고 장기에는 이제 물가가 플렉서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충격이 오더라도 단기적으로는 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가 그 모든 걸 다 조정해 버리기 때문에 실무적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이런 기본 교과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단기 균형 같은 경우에는 이 ISLM, 이 단기 공급시까지 도출이 되고 이때 이제 내생 변수는 산출량, 금리, 그리고 이제 물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식 3개, 내생 변수 3개. 그래서 이제 열 방정식을 풀면 답이 나오는 거고, 장기 규형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y와 r과 p에 대해서 그냥 연립 방식을 푸는 거죠. 그죠? 선택을 손으로 할까요? 이게 낫나? 이거는 좀 그렇고, 주석으로 할까요? 예. 그래서 이제 단기든 장기든 이제 이 세 개씩을 전부 다 y와 r과 p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정부 지출과 통화량과 통화에서 잠깐 말하면 이제 통화의 공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장기 산출량 또는 이제 잠재 GDP는 이제 외생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풀면 이제 이 세 개가 내생적으로 동시에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외생 변수의 함수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이제 파라메타들의 함수에서 결정되는 거죠. 여기 C는 이제 한계 소비 성향. 내 인컴이 Y만큼 주어지면 얼마큼 소비하냐가 C에 결정된 거고, 이 베타는 이제 투자가 얼마나 그 금리에 예민하냐를 나타내는 거고, 요 R은 또 내고, 죄송해요. 이 갬마는 내가 그, 그 현금에 대한 수요, 통화에 대한 수요가 금리에 얼마나 예민하냐 달린 거죠. 일단 금리가 높으면 나 통화에 대한 수요가 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람다가 붙는 거고요. 또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도 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베타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풀면은 이제 식이 Y에 관한 식, R에 관한 식, P에서 관한 식이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제 y햇도 이 외생 변수, 이 m과 또 g 이런 것의 함수고 y바의 함수고 이 금리도 마찬가지고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일종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경제가 실험 못하니까 이걸로 실험하는 거죠. 어떻게 실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보 지출을 늘린다 그러면 산출량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g가 늘어나면 산출량이 느는 걸로, 경기는 좋아진 걸로, 단기적으로는 경기가 좋아진 걸로, 그리고 이제 g가 늘어나면 y 햇이 늘고, 여기가 y 햇이 늡니다. 그죠? y 햇이 늘고, 또 결과적으로 그 때문에 이제 금리도 올라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y 햇이 느니까 또 이 프사인의 양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가도 올라가는 걸로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으로 이제 통화정책의 효과. 통화정책 효과는 기본적으로 돈을 푸는 거니까 통화량이 늘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이 늘면 여기서도 이제 M 앞에 있는 이제 이런 이제 개수들이 양수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거 나옵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이제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 통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금리 올라간 효과도 있고 또 반면에 이제 통화량이 느니까 통화 공급이 늘어서 금리가 떨어진 효과도 있어요. 그 두 개 크게 비교했을 때는 이제 통화 공급 효과가 더 커서 이 효과가 더 커서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이제 물가는 무조건 오르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화 정책과 재정책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재정 정책을 논할 때 가장 흔히 이제 꼭 빠뜨리지 않고 논의된 게 바로 구축 효과인 거죠. 그래서
재정 정책이 되면 경기는 좋아지지만 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에 있는 이제 투자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 때문에 이걸 우리가 구축 효과라 합니다. 그 민간 투자를 구축해내 버린다. 민간 투자가 줄어든다. 라는 뜻에서 구축 효과라 그럽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이제 단기 균형에 대한 복습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물가가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통화량이든 정부 지시는 느리더라도 그게 장기적으로는 산출량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 장기적 산출량은 이제 Y파에 고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통화량이 정부 지출이 늘면 이제 금리는 상승하고 반면에 이제 통화량이 늘었을 때는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화량이 늘면 통화량이 늘 만큼 고스란히 이제 물가는 상승하게 되고요. 또 이제 이거 보시면 또 정부 지출이 늘어도 이제 물가가 상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 지출은 통화 정책이든 어쨌거나 이런 인위적인 정부든 중앙은행의 정책은 이제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고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건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그 현재 그 논문에서 최근 논문에 나온 결과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지출이나 통화 정책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이제 그 기술 진보를 이야기해서 그 기술 진보를 위해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성장률 또는 잠재 GDP 자체도 올린다는 연구 결과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교과서 수준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게 기술 진보에 영향을 줘서 잠재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현재의 그런 이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는 경기 불안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금융위기 같은 거. 이런 금융위기도 원래 이론적으로는 잠재 그 GDP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지만 실제로는 두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깊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위기가 오면 단기적인 경기도 안 좋아지지만 장기적인 성장도 떨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거고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개방 경제 하에서 이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